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빠와 단 둘이 살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현재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 4살부터 10살까지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10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서 오빠는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오빠와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몸은 떨어졌어도 저는 언제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수연아, 아빠 술 먹고 들어간다. 친구 만나러 가신다더니 술 드셨어요? 제가 술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미안. 요즘 일이 고돼서 술 생각이 났네. 과수원 일 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빨리 취직해서 아빠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아빠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이 되는 존재니까 취직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4살 때 입양된 거죠?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빠 같은 부모를 만났으니 저는 행운아예요.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입양했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잘 살았었어야 했는데 10살 때 너희 엄마랑 이혼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여튼 술만 먹으면 아빠는 꼭 그 얘기 하시더라. 저는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능력 없는 아빠가 너를 키우게 된 것도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 엄마가 돈이 많으니 자식들을 다 키우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만은 꼭 책임지고 싶다고 우겼어. 그때 아빠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돈 많은 엄마가 아빠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오빠는 친아들이니 엄마가 데려갈 거고 입양한 자식인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한 거. 저 똑똑히 들었어요. 아빠가 고아원은 절대 안 된다고 아빠가 저 키우겠다고 한 얘기까지도요.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날 일도 없었을 거고 너도 엄마 사랑 받으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전부 내 탓인 것 같아. 엄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저 케어해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호프집 운영하면서 건물까지 샀으니 제가 엄마 얼굴 볼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악바리처럼 사는 건지. 네 오빠가 엄마 성격을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냐. 내 아들이지만 너무 돈에 집착해. 오빠가 그렇게 돈을 밝혀요? 네 엄마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기범이가 건물 물려받고 싶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는구나. 네 엄마 알잖아. 건물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것. 그런데도 아들 등살에 못 이겨서 증여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너도 기범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가진 걸 뺏으려고 할지도 몰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오빠가 찾아올 일이 없어요. 하긴 그렇지. 과수원 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들들 볶을 일은 없겠구나. 돈이 없어서 이럴 때는 참 편하구나. 허허. 돈은 없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로 힘이 난다. 술 조금만 드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와 오빠는 돈은 많지만 언제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와 아빠는 돈은 없지만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이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인생 이제 대박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로또라도 당첨된 거예요? 아빠 늙으면 고향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었잖니. 그래서 미리 땅도 조금 사뒀고, 수연이 너도 알지? 네, 저도 알죠. 그 땅 부지가 곧 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현실이 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될 거야. 정말요? 와, 믿기지가 않아요. 그 돈 받으면 우리 수연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저를 위해 쓰실 생각하지 말고 아빠 본인을 위해 쓰셔야죠. 이제 힘든 과수원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시면 좋겠어요. 아빠는 이 일이 좋아. 비록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친구 소개로 엉겁결에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이 일이 아빠한테 딱 맞아. 몸을 움직여서 일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럼 보상금이 나와도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그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아빠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수연이 네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쓸 거야. 저는 돈보다 아빠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최고다. 아참. 보상금 얘기는 엄마랑 오빠한테는 비밀이다. 저랑은 연락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든 돈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돼. 아빠 말 이해했지? 네, 그럼요. 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저와 아빠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과수원 일을 하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내일부터 아빠 집에서 살게요. 수연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는 어쩌고 우리 집에서 엄마 죽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몰라요.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됐어요. 암튼 나 내일부터 그 집에서 살 거니까 방 하나 비워둬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이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네가 집이 왜 없어? 너희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그거 다 날렸어요. 저 이제 거지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나한테 건물 줬으면 됐을 텐데. 바보같이 이상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건물 날리고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하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한심한 인생이야. 너희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날렸다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죽고 나서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 제 앞으로 명의에 옮기려고 보니까 이미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도박에 빠져서 돈도 많이 썼고 사기도 당한 것 같고. 아무튼 저 개털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갑자기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사는 게 좋고 즐거웠지만 갈수록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빠는 자주 아빠 방에 들어가 뭔가를 뒤졌고 누군가와 몰래 전화통화를 하다가 저를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힘들지? 10살 이후로 본 적 없는 오빠랑 같이 사느라.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고 가족이잖아요. 아빠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세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좋은 의도로 우리한테 온 것 같지는 않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온 날 나한테 털어놓더구나. 자기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간 엄마가 너무너무 밉다고.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널 위해 헌신한 걸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구나. 내가 아비로서 할 말이 없었다. 10년 이상 떨어져 산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빠는 어째서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만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너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아빠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얘기다. 보상금이요? 너희 엄마가 저렇게 허망하게 간 걸 보니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말이야. 아빠는 그날 오빠에 대해 알게 된 진실과 더불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적 돈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온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성인인 이상 돈 문제 언제까지나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야,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튀어와.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어. 우리 아빠가? 괜찮은 거지? 상황 안 좋아.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안 돼. 아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아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슬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빠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 너 내일 짐 싸서 나가줘야겠다.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게 왜 네 집이야? 아빠 죽었으니까 내 집이지. 뭐라고? 동생아, 너 입양된 건 알고 있지? 당연하지. 아빠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 내가 입양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네 주제를 똑바로 파악했어야지. 엄연히 말하면 아빠한테 유일한 자식은 나 하나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 유산을 다 가져가야겠어. 이 집은 물론이고 토지 보상금까지. 오빠가 보상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 아빠는 오빠한테 그 얘기 꺼낸 적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야겠다는 거야. 아빠가 없으니 이제 너와 나의 인연도 끝난 거라고 봐야겠지. 나는 피는 안 섞였어도 오빠가 진짜 내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내가 언제 오빠를 방해했다고 그래? 아빠가 받을 보상금 말야. 그거 내가 다 가져갈 건데 네가 있으면 너무 걸리적거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제발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설마 불쌍한 고아년 데려다 길러줬는데 양심 없게 아빠 유산에 눈독 들이는 건 아니지? 양심 없는 건 오빠 아냐? 엄마 아빠 이혼한 후에 엄마랑 살면서 아빠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면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아빠 무시했었잖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아빠 앞으로 들어올 보상금 그거 내가 전부 다 가질 거거든.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빠의 말이 다 맞았어.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뭐라는 거야? 네가 무슨 개수작을 부려도 난 너한테 보상금 나눠줄 생각이 없어. 응,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겠다고? 나야 좋지만 물러서는 건 아니고 오빠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뜻이었어. 절대 오빠 뜻대로 되지 않을 거거든. 뭐? 이거나 보시지 그래? 모든 재산을 한수연에게 남긴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빠는 오빠가 재산 빼돌리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나한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써둔 상태였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써둔 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꺼내들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럴 리가 없어. 아빠 자식은 나라고. 어째서 너 따위한테 아빠 돈이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빠의 뜻이니까. 그래도 토지 보상금은 전부 내 거야. 내가 이미 뒷작업을 다 해놨거든. 아빠도 그건 몰랐겠지.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어. 뭐? 그러니까 오빠는 아빠 집에서 나가서 바로 깜빵으로 직행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아빠는 오빠가 아빠 방 뒤지면서 보상금 관련 정보를 빼내고 그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부동산 업자랑 짜고 치고 아빠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오빠 앞으로 돌리려고 했더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고소장까지 써두셨어. 내가 자식인데 감히 날 고소하겠다고? 오빠가 아빠를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아빠도 오빠를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한 거고.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뻥이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치밀은 무슨, 뒷조사하니까 다 나오던데. 그러게 술 좀 끊지 그랬어. 술만 먹으면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어떻게 우리 아빠 재산을 털어먹을지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그 동네에서는 오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안 돼. 내 돈,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야. 착실하게 일하면서 돈 벌 생각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부모 재산을 가로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몰라.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도 알아. 돈이 중요하단 걸. 그래도 이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오빠는 그 선을 넘었어. 아빠가 작성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뒷일은 오빠가 감당해. 잠깐만, 수연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수연아.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아까는 양심도 없는 고아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하나뿐인 동생? 적응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를 고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는 아빠의 유언을 따를 뿐이야. 정 억울하면 아빠 무덤에 가서 따지시던지. 수연아, 한수연.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오빠와 관련된 사기죄를 여러 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능적이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미리 오빠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저를 위해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다면 저는 아빠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유산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이어가고 있답니다. 공부가 힘들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빠를 떠올리며 힘을 낸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하늘에서라도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뭐야? 왜 언니가 여기 있어? 어? 아니, 근데 살아있네? 뭐야, 너? 그건 내가 할 말이고. 설마 민수 도로 뺏어가려고 온 건 아니지? 이미 민수는 내 남편인걸? 민수도 이제 언니한테 감정 없다고.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어. 나도 아무 생각 없거든? 아니, 근데 진짜 놀랐잖아. 왜 언니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나한테 민수 뺏기고 집에서 돈 한 푼도 없이 쫓겨나서 돈 없는 전업주부라서 노숙생활이나 하고 살았던 언니가 심지어 같은 동인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7년 전의 일을 굳이 일일이 생각나게 해줘서 참 고맙네. 그래도 네가 하나 잊은 게 있어. 나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 뭐? 그 덕에 너한테 다 빼앗기고도 일주일 만에 일할 곳이랑 살 곳을 찾았어. 그래서? 최소 일주일은 노숙자였다는 거구나? 생각보다 노숙 기간이 짧긴 하지만 꼴 좋네.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뭘? 에이, 그렇지도 않아. 지난 7년간 언니가 어떤 밑바닥 인생을 보내왔는지 상상만 해도 두근거리거든. 그러셔? 네가 생각하는 밑바닥 인생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아파트에 살 정도의 생활 수준은 돼. 아, 저층 사는구나? 나랑 민수는 26층 살잖아. 이 아파트가 30층이니까 나름 고층이라고. 뭐 로얄층이 어쩌나 얘기하려는 거지? 난 그딴 거 관심 없으니까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 그래서 몇 층 사는데? 안 알려줘. 뭐야? 그래, 됐어. 나도 내 가족이 저층에 산다는 거 알려주면 부끄럽거든. 그니까 그냥 안 물어볼게. 아니, 실화야? 뭔데 진짜? 아, 웃느라 배 아파 죽겠네. 이번엔 또 뭔데? 들어보니까 언니 지금 민수 회사 거래처에서 일한다면서? 뭐? 민수가 1년 전에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아서 사장이 됐거든. 그래서 민수가 사장인 입장에서 거래처인 A사에 갈 일이 생겼는데 일 보고 나오다가 A사 로비에서 외근 다녀온 듯한 언니 모습을 봤다더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걔 있었네 참. 조금 거리가 있어서 멀리서 지나치면서 본 거긴 하지만. 그래서 뭔데? 계약직이야? 아니면 알바? 뭐가 됐든 너랑 상관없잖아.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알바구나? 하긴 원래 전업주부였던 나이 30 다 된 여자가 그렇게 쉽게 취직이 될 리가 있나? 말해두는데 내가 네 연락처를 차단하지 않은 건 그저 네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야. 뭔 소리야 그게? 네 자랑이랑 나 디스하는 거 듣자고 풀어놓은 게 아니라고. 당연히 내 근황을 일일이 알려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래? 근데 우리는 부모님도 이미 다 돌아가셨고 서로가 유일한 혈육이잖아. 그런 혈육의 남편을 빼앗고 애초부터 삐걱댔던 자매 사이를 더 악화시킨 장본인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언니가 좀 어른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을 얘기라고. 말이 안 통하네.
고작 알바나 하는 주제에 거래처 사장의 사모님 신기를 건드려도 괜찮겠어? 민수한테 확 말한다. M 상사라고 말하면 알지? 알바 주제에 거래처 사장이랑 사장 부인인 나를 자극해도 괜찮겠냐고. M 상사? 하긴 거긴 내 회사 거래처가 맞긴 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 따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수가 취임했다고 그랬나? 알았으면 더 이상 나 자극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번 달부로 거래 끊을 거긴 하지만. 어? 언니, 대체 뭘 한 거야? 뭐가? 어제 말이야. 카톡하다가 마지막에 M 상사랑 거래 끝내 어쩌래 말했었잖아. 민수가 직접 A사로 갔던 게 거래 계속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아, 그거? 가보긴 했는데 결국 못 만났다고 그러지? 그래, 심지어 안 만나준 A사 사장이 언니라고 그러잖아. 맞아, 내가 A사 사장이야. A사는 내가 5년 전에 설립한 회사거든. 말도 안 돼. 민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네 알량한 자존심 지켜주겠답시고 말을 안 해준 건가? 뭐야? 고작 알바라고 했잖아.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내가 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걸 가지고 네 멋대로 알바라고 확신한 것일 뿐이잖아. 위로 올려서 카톡 주고받은 거 확인해봐.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아직 못 들은 것 같으니까 말해줄게. 뭔데? 위자료 말이야. 응? 아, 언니가 남편 빼앗기고 난리치면서 우리한테 못 받았던 그 돈? 근데 이미 청구 가능한 기간이 지났어. 안 됐네. 잘난 척하는 데다가 차물게 얹어서 미안한데 난 이미 위자료 다 받았어. 뭐? 7년 전에 나는 너랑 민수한테 새벽에 집에서 쫓겨났어. 그날 밤에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다음날에 해외 출장 중이었던 내 친구가 귀국하는 날이었거든. 친구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시간에 맞춰서 연락해서 도움받고 흥신소랑 변호사까지 소개받았지. 그 후로는 순조롭게 잘 풀렸어. 한 달 후에는 민수한테 네 몫까지 포함해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거든. 5천만 원? 반응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랐나 보네?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거래 중단 얘기부터 해야지. 어떻게 좀 해봐. 뭘 어쩌라고. 거래 재개하라고. 이건 M 상사 사장 부인 명령이야. 명령? 지우야, 너도 힘들어하는 네 남편 생각해서 연락한 거긴 하겠지만 거래할 때 갑의 입장인 회사는 A사야. 응?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자면 A사는 민수가 경영하는 M상사한테 일을 주고 있는 상태였어. M상사와는 선대 사장님 때부터 거래해온 곳인데 민수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시작한 1년 전부터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 있지? 특히 최근 3달간은 있어서는 안 될 실수를 계속 연발하는 바람에 우리 회사 업무에까지 지장이 생길 지경이 되어서 앞으로는 타사와 거래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M상사와는 거래를 끊는 거고. 뭐야. 실수 좀 한 것 정도는 용서해줘도 되잖아. 언니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민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야. 공사 구별은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래봬도 M상사한테 몇 번이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얘기 나눠왔어. 그래도 안 되니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야. 너무하네 진짜. 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A사 사장으로서 회사의 신용과 직원들의 생활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 그러려면 끊어야 할 관계는 확실하게 끊을 수밖에 없지. 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다시 말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로서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번복할 일은 없어. 언니 진짜 끈질기구나. 그건 그렇고 너 아직도 지호랑 정리 안 했어? 뭐? 고등학교 때 네가 내 짝사랑 상대라고 착각해서 꼬셨던 그 지호 말이야. 지금은 네 도움으로 M상사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지? 갑자기 뭐야? 왜 옛날 얘기를 하고 그래? 네가 네 무덤 스스로 판 거 아직도 모르겠어? 무덤? 어제 말이야. 네가 A사 로비에서 민수가 나를 봤다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나를 본 건 민수 따라서 온 지호였지? 민수는 애초에 내가 A사 사장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온 건데 당연히 나를 봤다면 바로 말을 걸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전혀 눈치 못 채고 그냥 지나쳤어. 근데 지호는 나랑 눈 마주치고 실실 쪼개기까지 했거든. 게다가 어제 너랑 카톡하고 얼마 지나서 걔한테 A사에서 알바하냐고 연락이 오더라고. 아니, 내가 알바인 걸 어디서 들었냐고 모르니까 너한테 들었다고 하더라? 안 돼. 뭐 여기까지는 그냥 정황상 내 추측일 뿐이긴 하지만
이 얘기를 지호 아내분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지호 소지품이랑 핸드폰 등을 확인했다고 하더라? 뭐? 그랬더니 그분이 불륜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참고로 그 아내분이 지금 내 옆에 계셔. 왜? 바로 아는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재판 준비 시작할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세요. 라고 전해달래. 안 돼! 아, 맞다. 민수한테도 연락하셨다더라. 진짜? 아니,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언니, 돈 돌려줘. 전에 민수한테 받았다고 한 내 위자료. 그거 이번에 민수랑 지호 와이프한테 줄 위자료로 써야겠으니까 달라고. 언니! 야! 돈 내놓으라고! 왜 돈을 돌려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제가 받은 위자료는 본인이 터치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걸 겨우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호와 지호의 관계는 결혼 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청구당했는데 민수와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지내온 지호는 그 돈을 전부 다 자기가 책임지고 내야 하는 거냐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호는 어디서 빚을 졌는지 위자료를 한 방에 냈다고 하는데 그 후의 행방은 모른다고 합니다. 한편 제 회사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민수의 회사는 한 번에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이혼당한 지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지금은 사채업자가 소개해준 가게에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원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전 유나라고 해요. 민규 씨한테 항상 신세지고 있어요. 민규 씨 아내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근데 누구세요? 회사 직원분이신가? 네? 그런 게 아니라 전 민규 씨 애인이에요. 아, 애인이요? 알고 있겠지만 민규 씨는 제 남편이거든요. 그쪽은 일반적으로 불륜 상대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애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거든요. 제가 민규 씨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불륜은 아니죠. 아, 그래서 민규 씨 퍼스트가 무슨 용건으로 연락했을까? 그야 뻔하죠. 헤어지라고 연락한 거죠. 이혼해주세요. 저랑 민규 씨한테 민폐라고요. 뭐? 내가 어떻게 민폐가 됐다는 건데? 아줌마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어서 민규 씨랑 제가 결혼을 못 하잖아요. 저희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어요, 아줌마? 그렇구나. 게다가 저 지금 임신까지 했어요. 민규 씨 아이라고요. 그래? 지금 벌써 6개월이에요. 이혼 안 해주시면 이 아이는 아빠도 없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곤란해요. 그니까 빨리 헤어져 주세요. 사장님이라서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사는 민규 씨한테는 저같이 어리고 예쁜 여자가 더 잘 어울려요. 하루라도 빨리 민규 씨 놔주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 하고자 하는 말은 알겠어. 임신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민규 씨랑 얘기 좀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줄래? 네, 기다려 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여보, 아까 유나라고 하는 애한테 카톡이 왔는데 당신 애를 임신했다고 하더라? 아니 뭐야? 잠깐만. 왜? 프사 봤는데 엄청 어려 보이더라? 몇 살이야? 아니 한 23살 정도 됐을걸? 그렇게 어린애야? 딸또래밖에 안 되는 어린애랑 놀아나다니. 그 나이에?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던 거 잊었나봐? 아니 뭐 여러 사정이 있었어. 당신은 내가 웃음나봐?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한다고 했지? 아니 그니까 그건 내가 진짜 미안해. 이혼만큼은 절대 안 돼. 그렇겠지. 회사까지 경영하는 사장이라는 인간이 자기 딸버린 애를 임신시키고 아내랑 이혼한다고 하면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겠지 뭐. 특히 가장 큰 거래처 회장님이 그런 거 엄청 싫어해서 들키면 회사고 뭐고 끝장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맞아. 그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봐줘. 뭐? 그럼 걔는 어쩔 건데? 6개월이라는데 이젠 낳는 거 말고는 방법도 없잖아. 그건
그냥 낳으라고 하고 양육비만 보내면 되지 않을까? 어때? 어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냥 다 지친다. 임신시킨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냥 책임지고 결혼해줘. 나랑은 이혼하고. 아니, 잠깐만! 다만 조건에 따라서는 원만하게 이혼해줄 수도 있어. 어? 결국 불륜을 들키지만 않으면 그만인 거잖아? 적당히 이유 붙여서 원만하게 이혼한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하면 되지 않아? 나랑 이혼할 때도 위자료 없이 딱 재산분할만 하고. 어때? 진짜? 그런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고? 당신한테는 아무런 메리트도 없잖아. 불륜한 더러운 남편을 버린다는 메리트가 있잖아. 불륜 상대한테 연락 오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애들도 다 커서 독립했으니까 솔직히 이제 우리 헤어져도 되잖아. 챙길 것만 챙겨서 딱 갈라서자 그냥. 진짜? 괜찮겠어? 아니 근데 조건이라는 게 뭔데? 뭐 이상한 건 아니지? 조건은 딱 하나야. 나랑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그 애랑은 연락하지 마. 뭐야? 그게 다야? 그것만 지키면 이혼해주겠다고? 불륜을 숨기고 싶은 거라면 최대한 증거가 안 남아야 되지 않겠어? 이혼하고 나서는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할래! 이혼할래! 불륜만 안 들킬 수 있다면 나야 좋지. 지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 서로 행복해지자, 우리. 그래, 알겠고. 집 오면서 이혼 서류나 받아서 써와. 나머지는 내가 써서 낼 테니까. 알겠어! 윤아씨, 나야. 이제서야 연락하시네.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언제 이혼해 주실 건데요?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당신 지금 본인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건 알고 있어? 아내가 있는 남자랑 놀아놨잖아. 그야 당연히 알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을 뿐인 거니까요. 그쪽 연애가는 내 알 바 아니고. 그래도 일단 불륜으로 우리를 이혼으로 몰고 간 거니까 끝맺음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네. 끝맺음이라고요? 뭐 돈이라도 달라고요? 어머, 의외로 눈치가 있네? 위자료라고 알지? 그걸 좀 내줘야겠는데? 그럼 뭐 한 6천 정도면 되나? 6천? 통이 크네? 전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잘 사는 남편한테 버림받고 추하게 노후 보내실 거 생각하면 불쌍하니까 많이 처진 거예요. 하여튼 6천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이나 해주세요. 아주 시원시원하네. 나야 뭐 얘기가 빨라서 좋긴 한데 정말 6천씩이나 줘도 되겠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민규 씨는 사장님인데 그 정도 돈도 없을까봐요? 저랑 민규 씨의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든 내드릴게요. 아, 그래? 뭐 그쪽이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나야 거절할 이유는 없지. 당연히 한 번에 다 줄 거지? 분할로 내면서 몇 년이고 나랑 엮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야 당연하죠. 이혼하면 두 번 다시 저희랑 엮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위자료 한 방에 6천 다 줘야 된다? 그 내용을 담아서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다시 보내줄래? 그렇게만 해주면 바로 이혼해줄게. 알겠어요. 바로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빨리 좀 이혼해주세요. 그래. 어제 서류 보낸 거 확인했어. 이혼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야. 아싸! 이제 드디어 부자 남편이랑 멋진 집까지 다 내 거다. 축하해. 이제 잘해봐. 감사합니다. 아줌마는 이제 힘드시겠어요. 하루아침에 사모님 지위를 박탈당하셨잖아요. 노후를 생각해서라도 위자료는 아껴서 쓰세요. 아, 맞다. 위자료 하니까 생각나네.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괜찮아? 네? 질문이요? 하세요. 돈 많은 남편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아줌마한테 질문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 고마워. 그럼 물어볼게. 위자료 6천은 어떻게 줄 생각이야? 뭐 사랑의 힘으로 어쩌고 하더만 그 인간 완전 무일푼이야. 네? 그 인간 저축이고 뭐고 돈 될 만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고 그쪽도 딱히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서 어떻게 6천을 내겠다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큰 집이랑 비싸 보이는 차도 있는데 뭐 총 없으면 그거라도 팔면 그만이지? 집이나 차나 다 내 명의인데? 민규 씨 거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팔 건데? 응?
걔 지금까지 4번 불륜했는데 그때마다 나한테 자기 재산을 하나씩 줘왔어. 뭐? 불륜을 4번이나 했다니! 뭐야? 설마 몰랐어? 하긴 그걸 굳이 본인이 말할 필요도 없긴 하겠구나. 지금껏 4명이나 그쪽처럼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불륜 상대들이 말이야. 진짜? 말도 안 돼. 분명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전에 찾아왔던 애는 위자료 달라고 하니까 바로 빌면서 떠나고, 또 한 명은 민규 씨한테 제대로 된 재산도 없는 거 알고 떠나고, 나이 얘기 듣고 떠난 애도 있었지. 근데 아직 20대인데 수천만 원 단위의 빚을 지고 고작 손에 남은 거라고는 나이 50 다 되어가는 아저씨면 그건 수지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잠깐만, 돈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말했잖아. 지금까지 4번 바람 피우고 그때마다 나한테 위자료로 재산을 다 넘겨왔다고. 처음에는 혼자 살던 시절에 모아온 저축을 받았고, 2번째에는 갖고 있던 귀금속들 팔아서 돈 받았고, 3번째에는 차랑 결혼 후에 모아온 저축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4번째 때는 집을 4명이로 돌렸어. 아, 참고로 빚은 그 인간이 그대로 다 갖고 있다. 나랑 이혼하면 이제 남는 건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랑 빚밖에 없을걸? 허세가 심하고 낭비벽이 있어서 모아둔 돈도 없을 게 뻔한데 뭐. 아니 뭐? 거짓말하는 거지? 진짠데? 3번째 때 받은 그 저축도 내가 매달 들어오는 그 인간 급여에서 빼서 만들어 왔던 거야. 그걸 위자료로 받은 후에는 그만두긴 했지만 저축의 저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뭐? 그럼 6천만 원은 어떻게 내? 그거 다 민규 씨가 낼 예정이었는데? 그래,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뭐 분할로 내고 이런 건 인정 안 해줘? 빚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에 다 내. 애가 중학생 정도 되면 정년퇴직하고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뭐 70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를 6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주다니 너무 고맙네. 싫어! 싫다고! 그딴 거 필요 없어. 도로 데려가! 반품 불가야. 입금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안녕. 아니 당신! 유나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돈이 어쩌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대체? 어? 나는 위자료 얘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걔가 위자료로 6천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 근데 그걸 당신을 통해서 내려고 했다고 하길래 당신한테는 집이고 차고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줬지. 그게 다야. 뭐? 집이고 차고 없다니 무슨 소리야? 뭐야 왜 당신까지 그래? 예전에 나한테 위자료로 줬잖아. 잊었어? 차나 집이나 명의 변경한 후에도 평소처럼 쓰고 다녔으니까 뭐 본인 거라고 착각이라도 하고 있었나 봐? 진짜 뭐 뇌가 아랫도리에 달렸어? 내가 왜 재산 분할만 하고 이혼하자고 했는지 알아? 이제는 어차피 당신한테 뜯어낼 것도 없었기 때문이야. 아니 잠깐만 있어봐. 우리 다시 얘기 좀 해보자. 무슨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래. 이혼도 다 끝났고 서로 남남인데 뭐. 당신은 그 애랑 결혼할 거잖아. 아니 진짜 잠깐만. 6천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 걔가 주겠다고 했다니까. 나한테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뭐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데. 혼잣말 그만하고 하여튼 위자료나 똑바로 줘. 나 이제 곧 이사 갈 거야. 프랑스에 있는 딸 부부가 자기 있는 데로 와서 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이랑 차랑 싹 다 처분하고 거기로 가기로 했어. 에? 프랑스? 딸 부부라니 무슨 소리야? 언제 결혼을 했대? 하긴 당신은 모르겠구나. 자기 딸이 프랑스로 유학 갔을 때는 2번째 애랑 불륜하던 중이었던가? 결혼식 때도 딸이 싫다고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그딴 인간은 아빠도 아니라면서 말이야. 참고로 아들 부부는 이제 곧 애도 낳아. 알고 있었어? 말도 안 돼. 자업자득이야. 뭐 이번에 태어나는 애는 잘 키워봐. 그럼 안녕. 그 후로 몇 번이고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싹 다 무시하고 차단하고 착신 거부까지 했습니다. 직접 만날 일도 없도록 집과 차도 전부 팔고 일단 호텔로 이사 갔습니다. 그 둘은 그 후에 위자료 건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민규 씨가 돈이 없어 결혼을 주저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격분한 유나 씨가 회사에 쳐들어와 불륜 사실을 전부 폭로했고 직원들과 거래처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고작 위자료 정도로 끝낼 소동이 아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기도 태어날 텐데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인 걸까요? 뭐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저는 그 후로 준비를 마치고 프랑스로 이사를 갔고 딸 부부에게 도움을 받아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지만 매우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이야 아직 많이 있으니 당분간은 조금 놀면서 여유롭게 지내려고 합니다.